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랜드를 낭성면에 유치했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캠핑장과 물놀이, 체험시설 등 복합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잇따라 취소됐던 어린이 체험학습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6.25 전사자인 고 최영훈 하사의 유해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음성군의 한 야산에 무연고 묘로 방치돼 있었는데 7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자료 진위 논쟁과 행복청장의 불출석 등 진상규명이 한계를 보였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범석 시장의 꿀잼 도시 청주 공약이 하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랜드를 낭성면에 유치한 건데 사업자가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고 1,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캠핑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베아가 캠핑랜드 부지로 점찍은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아늑한 터에 시냇물도 흘러가는 곳으로 바로 아래에는 삼산 저수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캠핑장 조성에 적합한 지형입니다. 코베아가 이곳 14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고 오는 2026년까지 갇힌 코베아 캠핑랜드 슬로우힐이 들어서게 됩니다. 물놀이 시설, 체험 시설, 야외 공연장, 세미나실, 광장 등 복합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캠핑장은 일반 캠핑뿐만 아니라 카라반, 캐빈, 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캠핑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캠핑 사이트만 301개로 국내 최대 규모 복합 캠핑 시설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8일 코베아 측과 공식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꿀잼 청주 중에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말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테마파크나 관광 일학시설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캠핑랜드가 문을 열면 연간 36만 명 이상이 찾아 2천억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1,000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단양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5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객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양군이 1,000만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넘쳐납니다. 충북 최고의 인기 관광지 도담산봉의 인기는 최절정입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만 13만 4천 명이 도담산봉을 방문했습니다. 단양 팔경이라고 해서 가볼만하고 볼만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도담산봉이라서 한번 제일 먼저 이게 들렸습니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애틋한 사랑을 배경으로 펼쳐진 온달 문화축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고구려로 여행을 온 듯한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들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킵니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고구려 관련된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온달 장군의 충정심과 또 평강공주와의 러브스토리를 지역의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부터 한글날까지 황금 연휴 기간 단양군을 찾은 관광객은 52만 5천 명. 추석 명절 기간에만 30만 명 가까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단양 관광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단양군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80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인 이후 올해 다시 1,000만 관광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긴 연휴에 다채로운 관광시설과 다양한 축제, 먹을거리 등이 고루 갖춰진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결과입니다. 단양군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보발제와 가곡 갈대밭 등 가을 명소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올해 1000만 관광도시 재탈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도민 10명 중 7명은 지역의 공연예술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지난달 만 18세 이상 도민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9%가 도내 공연예술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열악한 공연시설과 낮은 공연장 접근성, 한정적인 공연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 연극 중심의 도립극단 창단을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동할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온 후 중단돼 왔던 체험학습이 슬슬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로 체험학습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체험학습을 떠나려는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통학버스 논란에 고대했던 체험학습이 없어질까 가슴 졸였는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생각에 그저 기쁘고 신나기만 합니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노란 박스 때문에 못 가는 법이 생겼는데 갑자기 풀어지니까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분이 더 올라갔어요.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초등학교 255곳 중 219곳이 체험학습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험학습을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아이들에게 더 도움되는 것이 저희가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원 안전요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고요.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만 100건 넘는 체험학습 예약 취소가 접수됐고 손해액만 8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제처 해석 하나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게 저희가 1억 원이 넘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뭐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전혀 위약금이나 이런 거 주시는 건 없잖아요, 사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지만 법적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몫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당시 20대 청춘이 7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음성군의 한 야산에 무연고 묘로 방치돼 있었는데 지역 도의원의 요청으로 충청북도가 알아보니 6.25 전사자였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고 최용훈 하사의 유해가 서울 국립현충원 충원당에 안장됩니다. 최 하사가 공적을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는 73년이 걸렸습니다. 최 하사의 묘는 형님이 마을을 떠난 뒤 사실상의 무연고 상태로 마을 이장이 돌봐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한 40여 년 아마 제가 벌초하며 돌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묘가 있는 야산이 곧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장은 지역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후손들이 관리를 못한 쪽이 되겠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최 하사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군과 본부, 병무청, 육군본부 등과 수차례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최 하사의 재적 등본과 군번, 병적 증명서 등을 요청해 최 하사가 6.25 전쟁 발발 전 발생한 383 부근 국지전에서 전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전사 7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란 예우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여사는 70여 년 만에 숭고한 희생에 대한 명예를 되찾았지만 결혼도 전에 세상을 떠난 탓에 유족 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배우자나 자녀도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허위자료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는 착오가 있었을 뿐 국회에 수정된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장의 불출석 등 국감에서도 참사의 진상 규명이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참사 전날인 7월 14일 레이크파크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던 김영환 지사는 폭우로 비상 3단계가 내려지고 6시간 뒤인 밤 10시 51분 다시 충북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밤 10시 55분 김 지사가 11개 시군의 국지망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는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상회의 기록도 없었고 회의 보고서도 나흘 뒤 게시된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의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의하셨다고 지금 국회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증인 출석하셔가지고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참사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점에 야당 의원들은 실제 자료와 피해 사실을 늦게 보고받았다는 김 지사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자료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며 여당 의원들은 편파 진행을 문제 삼기도 했고 어떻게 위원장 간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의해요. 아무리 그렇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반면 같은 지역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한 김 지사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왜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허위자료 논란에 대해 충청북도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국회에 소명 자료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김 지사에게만 집중되고 행복청장 등이 불출석하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업무 재구조화와 슬림화를 통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중복 사업은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적극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 교육감은 다만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권 강화 사업 예산 는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중앙공원 역사 공원화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대구시도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경상가명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KT 건물 매입이 가장 큰 난관인데 대구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TBC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가명 복원 사업의 핵심은 조선시대 대구 읍성의 중첩 구조를 재현하는 겁니다. 큰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들을 원래 자리로 옮겨오고 중산문을 복원해 원형이 보존된 선화당과 증청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고증을 통해 부속 건물들을 어느 선까지 복원하느냐인데 이를 위한 용역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경상감명의 특징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건물들을 이제 뽑아서 복원 가능한 것만 잡았어요. 경상가명 복원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우체국 이전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중군에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1970년대 지어진 현 우체국 건물을 바로 옆 주차장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물류 차량 회전 반경과 주차 면수가 확보된다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낡은 우체국을 무슨 돈으로 옮기냐 하는 것입니다. 경상감영보건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우체국 이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공약을 좀 앞세워서 국비로 좀 진행돼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의정사업본부에서도 지금 이런 어떤 문제,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찰사 업무 공간인 선화당과 증청각이 원형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쇠락해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거쳐 빈틈없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올 4분기 충북 경기는 3분기보다 소폭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제조업은 3분기와 비슷하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항공 운수업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분기 충북 수출은 랜드플래시 가격 상승과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청원생명 축제장 주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 등 1,500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노래, 춤, 난타 등을 지켜봤습니다. 발표회에 앞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 55명에게 도지사와 시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제42회 설성문화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 가수왕 선발대회와 북토크 콘서트, 북한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음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도 축제 기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무한리필 고기 음식점 업주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에서 무한리필 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15톤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해 1억 5천만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 예비역에게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자신의 채모를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후임에게는 회가 먹고 싶다며 사오라고 지시한 뒤 거절하면 100m 거리를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582곳으로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1년치 부담금의 30%를 감면했습니다. 납부금은 교통시설 확충, 주정차 단속반 운영사업비 등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네, 줄줄이 취소됐던 어린이 체험학습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노란 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시작으로 얼마 없는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와 또 학부모는 큰 혼란을 겪었고 관련 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당국은 되새겨봐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